자, 여러분들, 뭐 항상 합격을 위해서 하여튼 남은 기간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러분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여튼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이 이제 7월달 되니까 이제 뭐 문제풀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약간 긴장이 조금 되죠?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또 머리도 복잡해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방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가는 게 중요하고, 시험은 일단 막판 2달 9, 10월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바짝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9, 10월 자료들을 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법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그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날도 공부해 온 거고, 막판 2달 그 9, 10월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세법은 항상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작년에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문제 빼놓고는 9, 10월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판 2달 바짝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포 렌다나 우리 올인원 해설 강의 우리 9주차입니다. 강수는 9주차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많이 강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올인원 강의 우리 끝까지 유종의 미를 다해야 되겠고요. 힘내시고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는 10번 테마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227페이지요. 227페이지 올인원 핵심 요약집 227페이지 테마 10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인데 중요하죠, 여러분들. 별표 3개고요. 올해 역시.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해서 이제 역시 중요한 내용들, 장기보유통제, 기본공제 등등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장기보유통제와 기본공제가 매년 출제되거나 독립화업 문제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등등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럴 때 장기보유통제, 기본공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읽어보시고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 220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봅니다. 이 장기보유통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우리 계산 구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해진 양도 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소득금액 구했죠? 그럼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고요. 일단 우리가 장기보유통제, 기본공제, 계산구조 속에서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통제 공제대상, 이거 반드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공제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공제대상.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장기보유통제 대상은 일단 적용 대상 또 배제되는 경우 한번 보시면 먼저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 소재 대상만 되죠. 국외 대상 안 돼요.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외 대상 안 되고 국내 대상만 된다는 거.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말을 지문 속에서 봤다 또는 계산 과정에서 장기 보유 통제를 공제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몇 년? 3년. 말풍선 마음속으로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3년 항상 염두에 두고요. 문제를 푸셔야 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여기 토지예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죠.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예전에 비삼농 토지가 제외된 적도 있었지만 비삼농 토지 공제상이 된다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여기 주택 포함이고요. 주택 포함이고 또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죠. 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보유통제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것은 이거죠. 이 시점이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이 시점이면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 부시고 종전주택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토공제상인데 이걸 장토공제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이제 법에 몇 년 전에 명문화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불통제, 자,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인데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 자, 보세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원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인데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이것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취득한 것은 공제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나머지 양도자산은 장토공제상이 아니라는 거, 기타 자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토공제상이 아니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외에 다주택은 장토공제상이 될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이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의 경우에는 장토공제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장토공제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장토공제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장토공제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건물, 자, 주택 포함인데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대상이 되는데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토공제상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그러면 장특공제액이요. 자,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먼저 장특공제상은 공제상을 받고 공제액 한번 봅니다. 양도 차익에다가요. 장기불등제는 보세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견별 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양도 차장,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건데 시험에서 예전에 2번이나 양도 소득금액에 보유견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가필 차장 소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견별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 같으면 보유연수의 공제를 몇 프로씩이요? 2%씩 적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면 2, 3은 6% 양도 차익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씩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30%까지 6에서 30%까지 공제를 준다는 거. 15년 이상이다 그러면 뭐 20년이든 뭐든 30%까지 최대 공제해 줍니다. 6에서 30%.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보유견별 공제율 곱한 금액인데, 자, 공제율은 공제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이요? 보유연수에다가 2%씩 적용한다는 거. 6에서 30% 공제합니다. 넘어가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3년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그 예를, 자, 어떤 거로 제가 줘드렸었냐면 계속 강의하면서 뭐요? 고가주택이요. 우리가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자, 1세대 1투이고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양도세가 과세가 되죠. 예, 그럴 때 장특공제를 왕창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고가주택이면 나쁜 건데 왜 많이 공제해 주냐고 하는데, 고가주택 1세대 1투인 고가주택이면 나쁜 게 아니죠. 투기 목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왕창해 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보유 연수에다가 이제 4%씩 거주 연수에 4%씩 해서 합한 공제를 정하는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에 대한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견별 공제율과 고주견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 개정안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쯤 나올 건데, 7월 말쯤 개편안이 나오면 제가 8월 나중에 한 언제쯤에 그 시험에 꼭 나오는 개정세법, 두장세법 요거 여러분께 이제 특강해 드릴 건데, 그때 나중에 이제 정부 개정안이 나오면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장특공제 이제 요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별과 고주기간별 합한공제를 정하는 것에서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어떤 조정이 이제 있을 건데요. 개정이 있을 건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유예기간도 둘 수도 있고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 현재 이렇게 대로 알아둡니다. 현재는 양도세와 세는 1세대인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고주기간별 공제로 합한 공제를 정하는데, 보유연수의 4%씩 고주연수의 4%씩이요. 그래서 공제율은 이렇게 보유연수에다가 보유연수의 공제율 4%씩 공제를 정하죠. 그래서 현재 같으면 지금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면 4, 3, 12, 12%.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로도 공제해 주는데, 거주 연수에다가 공제율 요거 4%씩 적용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는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주 만약에 1년 6개월 거주했다면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못 받고 일반적인 공제, 보유연수의 2%씩 보유기간별 공제를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주는 최소한 2년 이상이 되는데, 자, 거주연수의 4%씩이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면 428, 3년 보유 2년 거주했다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를 12%, 거주기간별 공제를 8% 합해서 20%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했다. 자, 그러면 거주기간별 공제율 40% 합해서 80%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아직 요거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자, 만약에 양도세가 과세는 1세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요. OX요. X입니다. 제가 뭘 뺐어요? 거주기간별 공제를 쏙 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해가지고 이렇게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어떤 애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리처분 개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특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관리처분 개인가 전에 종전 이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양도차익에 여기다가 이제 공제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는 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한번 보시면 20에서 80% 이렇게 장특공제 확대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가 양도련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데, 자, 그 보유한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요거 2년 이상이 한다는 거. 그래서 거주기간 2년 이상. 그래서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거주기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요거 잠깐 목 조절. 자, 요 편집하시고 요 부분은 자,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편집해야 되는데 목소리 잠깐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양도세가 쓰는 1세주택 20에서 80% 확대 중받는 1세주택이란 반드시 보유한 중에 요거 몇 년 거주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요. 보유 연수의 2%씩, 즉 그래서 양도세액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 연수 2%씩 적용받아서 6에서 30% 요거만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2년 거주해야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025년도 개정세법인데요. 자, 아직 시험에는 뭐 작년에 개정된 거 아직 안 나온 거.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아닌 건물인데 아닌 건물이었는데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 역시 장특공제 왕창해 줍니다. 장특공제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양도 차익에다가 역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그 자산이 법령에 정하는 양도세 과세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 됐다. 그럴 때 장특공제는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주냐면 양도 차익에다가요. 자, 다음에 아래 기억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과 또 아래 니은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는 거고, 그래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말하자면 합한 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니 이게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인 고가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 합한 공제를 정하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보유기간별 공제를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이해요. 뭐냐면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요? 2%씩 적용하고, 주택으로 이제 보유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 상가로 사용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한 그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렇게 해서 계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보세요.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역시 몇 프로를 최대 못 넘게 한다? 40%를 못 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그러면 요거는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에 이제 그 거주 기간에 대한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원래대로 이제 거주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4%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봐놓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시 보유기간 계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유한에 따라서 장특공제는 공제율이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 뭐 당연히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받을 때는 우리 심화과정에서 배웠었습니다.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받은 자산, 이따 보겠지만 이월한다는 것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그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이런 거는 뭐 됐고요. 상속받은 자산은 당연히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입주권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보세요. 기존 건물과 그 소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기간 그랬는데 줄은 안 거셔도 되고 한 번만 그냥 요거 모의고사에 꼭 내는 분이 있어가지고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 때려부신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이 종전주택 있잖아요. 이 종전주택의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런 건데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뭐
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특공제 경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자, 원래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이 주택,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로 보유한 따집니다. 이렇게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시에요. 이런 얘기 한 번만 봐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입주권 양도일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요. 줄은 안 그으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공제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으니까 거기서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 표준 구해야죠. 자, 그러면 양도 기본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독립하게는 잘 안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장기부의문제 나올 때 구색 맞추기로 나오거나 이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도 뭐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특공제 대상은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등기를 요하는 재산 미등기 정도면 배제됩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장특공제는 국내 소재 자산만 되잖아요. 국외 자산은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되고, 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 종류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했지만 얘는 자산 종류 관계없이 양도수익 대상 자산은 다 되고요. 보유기간,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3년 보유해야 되지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보셔야죠.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안 까먹고 있었구나.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그랬습니다. 기본공제는 등기를 요한 재산 등기 됐는데 기본공제 배제한다면 무조건 틀리고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인데 어떻게 기본공제해 주느냐?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누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전체 소득 금액, 자, 전부 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 주식 출자 지분에서 250, 파생 상품에서 250, 신탁 수익권 양도소 금액에서 250.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팔았을 때는 최대 국내 재산만 양도했을 때 얼마까지요? 1,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소득을 네 종류로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해주고, 소득별로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 소득을 또 구별해서 각각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방법도 우리 배웠습니다. 공제 방법. 어떻게 공제해 주냐? 기본공제는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인지 세 가지 사례로 이거 심화과정 때 소개해드리고 기본이론 때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요 8년 제천 작용농지를 양도했습니다. 8년 제천 작용농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작용하는 농지를 양도했을 때 우리가 양도세를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해 주는데 1년에 1억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 주고, 또 5년 범위 내에서는 5과세기간 5년 범위 내에서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감면해 준다고 그랬죠? 1억 원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1억을 넘는 부분은 이제 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건물도 팔았습니다. 건물도 같은 해 이제 건물도 팔았고, 양도 소득 금액이 500만 원, 또 토지도 팔았는데, 일반 토지도 팔았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다. 그럼 기본공제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감면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이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줍니다. 순차로. 그러니까 건물에서 기본공제
자, 얼마 받습니까? 250만 원이요. 토지 양도세는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해서 한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인데 건물에서 먼저 250 받았으니까 토지에서는 기본세 받을 수 없고요. 250만 원 기본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또요, 이번에는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줘요.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 공제해 주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가필차상 소기과 했어요. 소기과인데 만약에 양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계산되는데 기본 공제 250, 그럼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 공제는 얼마 해준다? 200만 원이요.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용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건물 양도시에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습니까? 20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자,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소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사람이 또 토지도 팔았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기본 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토지 양도 시에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건물에서 200 받았으니까 토지에서 얼마 나머지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공제 250이요. 우리가 토탈에서도 또 배웠어요. 또 종합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또 양도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또 주식도 팔았는데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이 사람이 주택 분양권도 팔았는데 분양권도요. 자,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아직도 중구난방인데 여러분들? 아직도 중구난방이 통일이 안 되고 자, 보습니다. 토지에서 기본세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다른 소득 금액은 구별해서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세 해주는데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주택 분양권 양도 시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이니까 토지에서 250 받았으니까 분양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금액에서는 기본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50 요거요. 이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만 딱. 기본세 공제 방법은 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기출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요. 231페이지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대표 기출 문제 봅니다. 제가 왔을 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월드컵 경기 한참 저기 해가지고 막 몰래 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수업 시간에 보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그날 또 휴강이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딱 올해 월드컵은 나의 그 휴강일에 맞춰가지고 경기가 열리고 야, 한국 경기 그냥 끝내준다 올해는. 그래서 딱 봤는데 안 보는 게 낫죠? 봤으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자, 어떡하네. 선수들이라든가 다들 고생 많았고요. 자, 잊어버리고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또 거기 너무 빠져있으면 안 돼. 차라리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몰라. 공부하는데 방해만 되지 뭐. 예?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은 뭐, 올림픽이 열린다 뭐 한다 그래서 경기 보고 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내 사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생은 하여튼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자, 대표 기출 문제 26회 때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포이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00분의 70의 세율이 정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미등기한다면 장특공제
국내 소재는 반드시 등기되고, 그죠? 등기돼야죠. 미등기한다는 것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고, 항상 장특공제란 말을 받다 또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럼 몇 년? 3년 또 올려야죠.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특공제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3번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요.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된다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배제되는 이 고가주택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왕창해 주는데, 여기서는 왜 받을 수 없냐면 항상 몇 년? 3년. 항상 장특공제는 3년 또 올려야죠. 2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항상 양도 가액 아니에요. 양도 소득금액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양도 차익에다 보유기한별 공제율만. 또 보유기한이 17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만 적용하는데, 그 공제되는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합니까? 2%씩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27, 14. 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34년 아니라고 그랬죠? 15년 이상.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공제입니다.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자, 24회 때 옛날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고주자 갑의 매매에 의한 등기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담의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수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항상 양도수 과세 표준,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과세 표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문제 풀어야죠. 갑, 필, 차, 장, 소기과예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시는 게 확실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상상이 안 되면 빠르게 대충 써놓고 문제 푸셔야죠. 과세 표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양도가액이요. 기준시가가 있고 실거래가액이 있습니다. 항상 뭘 정합니까? 실거래가를 정해야 되죠. 항상 실거래가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또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가 있으면 항상 뭘 정한다? 실거래가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항, 그래서 양도비용이, 자, 이게 4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양도가액 6,700에서 뭘 뺍니까, 여러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빼는데 4,200에다가 요거 400이니까 4,600만 원이요. 4,600만 원을 뺍니다. 필요경비로.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2,1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장특공제를 공제해 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 연수에 따라 공제해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유 기간이 몇 년? 2년. 항상 이렇게 대개는 과세 표준과라는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장특공제는 또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출제자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보유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해놔요. 그래서 장특공제 3년 보유 못했으니까 장특공제가 아니죠? 그대로 소득금액이 얼마? 2,100만 원이고,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됐는지 봤더니 등기가 됐죠? 자, 그러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이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100에서 빼니까 얼마입니까? 1,000 얼마입니까? 85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가필, 차장, 속기과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한다는 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거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한금액 필요경비를 포함하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과세 표준 구하는 이런 계산 문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24회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230 우리 2페이지 넘어가면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을 위한 장특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인데, 1번이요. 장기보증제는 국내 소재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자산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외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도 안 해줍니다. 이번 동일연도에 장특공제상에 드는 자산을 수회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래요? 자, 장특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가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소득별로 공제하고,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요번에 양도한 자산의 요건을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세가 과세되는 1실택인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및 거주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잖아요. 4번 보니까 보유기간별 동거래 3회의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보유기간별 공제는 보유 연수의 4%씩 적용해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최대 몇 프로예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40% 공제합니다. 거주를 10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별 공제율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최대 40% 해가지고 최대 80%인 거지. 무조건 80%가 아니라. 거주기간별 공제는 양도세가 쓰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년을 거주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데, 거주는 최소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는 3년 이상이고, 거주는 확대적 받으려면 거주는 몇 년?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확대적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번이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합한 공제를 곱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2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에서 장특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세대주택이고 등기됐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2년 3개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했고 10년 이상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합한 공제, 현재 법령에 의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 14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항상 양도세에서 실거래가 14억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에요. 항상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7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액만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그래서 안분 계산 식이 우리 또 뒤에 또 나오지만, 뒤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장특공제액이요. 그래서 전체 장특공제액은 아까 봤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액 얼마입니까? 7억. 전체 양도차액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이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 10년 이상이니까 최대 공제는 몇 프로? 80%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7억에 80%니까 얼마입니까? 7, 8, 5, 16 얼마입니까? 5억 6천만 원인가요? 네. 여기다가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14억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이요. 자, 그래서 요거 이고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7분의 1이고 그러니까 요거 5억 6천을 7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8천.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우리가 양도세과세는 1세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액은 안분 계산합니다. 12억까지 비과세된 걸 빼기 위해서 전체 양도차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이 전체 양도차액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합한 공제를 적용하고, 그래서 전체 장특공제액을 구하고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따 또 나올 거지만 12억을 공제하는 이유는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요.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면 보다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이런 것들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는 기본공제에 관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 기본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 보니까 양도 기본공제는 보유한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서 사용한다는데 그래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습니다. 등기 여부만 관계있지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다 읽어보시고 아까 나왔던 것들이고 자, 요약해서 나왔던 것들 쭉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에 관한 건데 틀린 거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보유한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장기 보유별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에 한정합니까?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네? 뭐가 빠졌어요? 주택이 빠졌어요? 건물의 주택 포함이고, 건물의 주택 포함인 거고, 뭐가 빠졌어요? 그렇지. 장특공제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잖아요. 물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지만,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235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 11번 테마, 요거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여기서는 뭐 시험 문제가 작년에는 이제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35회 시험 같으면 2월 과세 특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36회는 부담보증여시 양도채 계산이 시험에 나왔고요. 또 그 전에도 그렇고 뭐 그 해에도 여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이 별표 3개 하시고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 이 중요한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